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모음화에 대한 견해 다루었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리하면, 현대문법, 중세문법을 연계해서 바라보는 법, 두 번째, 어떤 한 가지 언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A라는 관점, B라는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등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시잖아요. 고등학교에 발령이 나면, 자,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을 맡은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3학년 교사면 한 10년 가르쳤다 그러면 실력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EBS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쳐놨죠. EBS가 2MB라는 놈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 EBS 연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고등학교 그 3학년 수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직도 이건 10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EBS 연계가 된 이후부터 문제가 되는 게 고3 선생들이 어떤 애들은 수업을 안 하고 EBS 방송을 틀어놓는 개자식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과 EBS 수준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절대 EBS 수업, EBS 교재로 연계 교재로 수업했다.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특강이나 완성의 문제 수준이 수능 수준과 너무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커서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모음화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가르친다. 2학년을 가르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가르쳐야 되나요? 여러분 자음 도대체 출제자가 무엇을 출제하냐, 어떤 관점을 출제하냐, 그리고 학생들이 어디에서 틀리냐 이런 것들 다 깨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죠? 우리가 자음 동화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음군 단수나 히읗 탈락, 축약 이 관점 제대로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틀릴 수 있는 걸 확률을 확 낮춰줍니다. 자음의 동화에서는. 모음 동화에서는 이런 관점이죠, 여러분. 기어라 그러면 기어라 표기가 변화되지 않네요. 보여라 그러면 뭐죠? 보여라 표기가 바뀌어지네요. 얘는 그런데 발음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죠. 기어라로. 얘는 보여라. 그 다음 뭐죠? 그대로.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가르치려면 교사들의 문제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려면 여러분들이 모음체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모음체계에 뭐가 있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단모음과 이중모음만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중모음을 가르치려면 당연히 반모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럼 반모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발음이 되는가? 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뭡니까? 자, 뭐죠? 얘잖아요. 그쵸? 그럼 반모음이 어디에서 발음되는가를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음체계를 하실 때 반모음이 여기에서 발음된다는 거, 고모음 위에서, 바로 위에서 발음된다는 걸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죠? 얘가 첨가냐, 발음이 첨가되냐, 아니면 축약이 되냐, 이걸 제대로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학교고 문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수준, 얄팍한 그 수준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가르쳤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금 전에 실판에 판서한 건 수능에서 출제되는 관점인데 교과서에는 교과서가 뭐 한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이 있죠. 어떤 교과서는 이걸 제대로 설명조차도 아예 내용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를 가지고 충실하게 가르쳤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절대 이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만 쌓아놨지 수능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애들의 목적지인 수능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인 수능이라는 걸 준비하게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나 EBS 그 얄팍한 쓰레기 EBS 교재 가지고 자 뭐죠? 여러분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가르칠 관점,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는가 그 가르칠 관점을 분명히 알고 나서 범위나 관점을 알고 나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음운 현상의 변화를 들어가도록 하죠. 음운 현상의 변화에서 첫 번째 자음 관련 현상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평파음화, 비음화, 유음화, 뭐 그 사이에 리을의 비음화 뭐 있는데 또 더 리을의 비음화가 나오니까 황당한
게 있네. 교과서에 비음하는 설명이 돼 있는데 니을의 비음하는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도 있더란 말이죠. 니을의 비음하.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한 말과 똑같은 거죠.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EBS, 그 쓰레기 같은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애들에게 제대로 가르쳤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비음화를 가르치고 나서 니을의 비음화를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뭐죠? 비음화가 제대로 지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자음 관련 현상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왜 비음화, 유음화를 같이 묶어놓지 않냐? 우리 비음화는 다루었죠. 비음화는 다루었는데요. 비음화는 몇 세기입니까? 15세기 일어났고요. 이 유음화는요. 15세기 일어나지 않고 언제 일어났습니까? 16세기에 이 유음화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16세기 현상. 그래서 자음 관련 현상의 변화에 이 유음화를 넣어놓는 이유가 되겠죠. 자, 현대 국어와 비교해서 간단하게 접근해 보면 현대 국어도 니을 플러스 유음, 니을 플러스 그 다음에 비음, 니은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얼빵한 개념으로 설명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자음체계나 모음체계를 제일 먼저 가르치게 돼 있거든요. 학생들도 그럼 유음이나 비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재를 지도할 때 EBS 교재처럼 니을이 니은을 만나서 니을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 설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유음과 비음, 니은이 만나서 또는 비음, 니은과 유음, 니을이 만나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라는 정말 개만떡 못한 소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얘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정말 똑똑한 애 많아요. 교사보다 더 똑똑한 애 많으니까 자, 제대로 가르치시라는 거죠. 뭘 가르치시라도 유음화가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동화주나 피동화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충분히 믿습니다. 현대 국어, 현대 문법을 설명할 때 동화주, 피동화주 설명했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자, 힘이 약한 놈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변동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니을로 바뀌어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순행적 동화라고 하고 순행적 유음화가 되겠죠. 순행적 동화니까. 얘 뒤에 있는 동생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형이 얘가 됐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역행적 동화, 즉 역행적 유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대국어에서 신라나 칼날 이런 것들 예로 들어보면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요. 뒤에 있는 니을의 영향에 의해서 앞에 있는 니은이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신라로 바뀌어졌고요. 얘도 칼날,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니을의 영향에 의해서 유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니을과 니은이 니은과 니을이 만나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문법 할 때 설명을 임진란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얘가 지금 유음화 규칙에 의하면 임질란, 임질이 성병이죠. 임질에 걸려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질란? 그런데 얘는 임질란이 아니라 비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예를 분명히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건데 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여러분, 유음, 니을이 비음, 니은을 만나거나 반대의 경우 유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비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런 건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라고 싸가지 없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설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예외 현상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자, 왜 예외입니까? 예외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자, 유음과 비음 또는 비음과 유음이 만나서 유음으로도 바뀌어지고 비음화도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언제나 무조건 유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음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비음화도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순행적 유음화, 니을 플러스 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의 활용형에 나타나고요. 합성에서 나타나고요. 단어 경계를 두고도 일어납니다. 유음화가. 그렇죠? 단어 경계를 두고도 일어난다. 그래서 역행적 유음화, 니은 플러스 니을, 어라, 현대와 같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아무거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 플러스 난이 결합되어 있다. 하이픈 생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평파르마, 무조건 이런 경우에 평파르마를 생각하는 또 꼬꼬 닭들이 있는데, 자, 아니죠. 평파르마 일어나면 얘는 비음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자음. 자, 유성자음 니은이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니을과 뒤에 있는 유성자음 니은이 결합돼서 얘는 무엇으로 밝혀지는 겁니까? 일란으로 유마가 이루어졌군요. 자, 알란이야 끓는 나머지도 모두 마찬가지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거나 간단한 걸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와 같네요. 현대와 같은데 칼 플러스 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현대와 차이점은 아래아라는 거죠. 자, 아래아가 소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칼날이 됐죠. 칼날. 자, 유마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어 경계도 마찬가지죠. 벼슬 높은, 벼슬이란 단어와 높은이라는 단어. 자, 앞에 니을과 뒤에 니은이 결합돼서 벼슬 높은으로 자, 바뀌어졌네요. 자, 그래서 벼슬 높은. 자, 뭡니까, 여러분? 유마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유마 현상에 해당이 되는 것. 일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데요. 자, 일른, 뭐요? 일어. 자, 일른, 일어. 여러분들 이제 이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 일란, 일어. 어떤 게, 자,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게, 이 두 개 차이점 아시죠? 학생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에서는. 이 차이점을. 자, 이 차이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행적 유마를 바라보시면, 역행적 유마, 철량, 역행적 유마는 뒤에 있는 니을의 영향에 의해서 앞에 있는 형, 니은이 자, 변동이 됐군요. 철량 했으면 철량이 됐고요. 앞에 있는 니을의 영향에 의해서 뒤에 있는 니은이 변했다. 무엇으로? 유음으로 변했다. 그래서 철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본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뒤에 있는 니을의 영향에 의해서 앞에 있는 니은이 영향을 받아서 니을로 바뀌어졌습니다. 본래, 간략 모두 마찬가지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음은 현상의 변화에서 16세기 유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6세기 유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국의 음화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국의 음화에 대해서. 자, 국의 음화는 18, 19세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다. 근데 어떤 책들을 보면 17세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18, 19세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근대에 일어난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개념은 같네요. 디귿티읕이 이나 반모미 앞에서 국의음 지읒치읒으로 변한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쵸? 자, 디귿 국의음화부터 살펴보면 디귿티읕 쌍디귿이 이나 반모미를 만나서 지읒, 치읒, 쌍지읒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해볼까요? 끊어티다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끊어티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디귿과 이가 만났죠? 디귿과 이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자, 끊어 디 플러스 다의 결합입니다. 얘는 끊어 디 플러스 다의 결합인데 문제는 이 안에서 자, 뭐가 지가 바뀌어져 있네요. 자, 끊어 지 다로. 어라, 현대와 차이점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 학교문법의 뭐죠? 의문의 변동 개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을 뭐죠? 제대로 가르치는 것. 어떤 병신 같은 게 뭐죠? 서울대 자기 선생님이 뭐뭇을 해서 뭐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문법은 논리다. 논리적으로 개념이 아니라 논리다. 뭐 이런 유튜브에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자, 논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문학은 논리가 아니고 그러면 언어 사용 기능 영역 논리가 아닙니까? 개똥 같은 소리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듣고 자, 침 뱉어버리면 되고요. 문법은 개념 하나만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개념에는 모든 의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개념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EBS 교재 등에서 개념 설명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애들에게 하도 교사들이 개념을 많이 틀리니까 자, 옛날에 제가 애들 지학사에서 폭망한 지학사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제가 직접 쓴 딱 예들을 제시했어요. 개념의 예를 제시해서
이 개념이 무엇이 틀리는지 설명해라 그랬더니 한 나이 먹은 고등학교 교사가 이거 학교에서 우리가 그냥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이 왜 문제이고 어떻게 개념을 써야 되는가를 제시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원고를 받아봤더니 망할 새끼들, 제가 가르친 것이 다 헛것이 됐어. 또 개같이 EBS 베껴놨어요. 아이 쓰레기 새끼들. 그래가지고 또 거지 같은 것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EBS의 그 허름한 개념 설명을 베껴놔가지고 아니 도대체 애들은 안 먹혀. 평생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대장 노릇 하다 보니까 지들이 그 똥같은 자존심만 생겨가지고 실력 대신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력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는 거죠. 실력이 자존심을 만들고 자부심을 만드는데 뭐 오랫동안 했다고 경력이 자부심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의문의 변동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선행 형태에서의 마지막 의문과 그 다음 후행 형태에서의 첫 의문이 결합하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형태소와 이 형태소, A와 B, 영어를 형태소로 보죠. 이 형태소의 마지막 의문과 그 다음에 뭐죠? 이 형태소 첫 의문이 만나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때 일어나는 게 의문의 변동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의문의 변동 현상은 두 가지죠. 형태소 단독이나 두 번째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이런 조건이 걸려지죠. 형태소 단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경우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 단독으로 실현되면 넋 이런 경우이고요. 자, 평파르마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의 변동의 개념 현대문법에서 분명히 강조했습니다만 첫 번째 형태소 단독으로 형태소 단독 예를 보고 있네요. 장군 단순화 예를 보고 있고 평파르마 예를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한다 그러면 국물 자, 이 선행 형태소와 후행 형태소의 얘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이 기억이 뒤에 있는 니을과 영향을 주고받을 일도 없고 이 기억이 우와 영향을 주고받을 일도 없죠. 굳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향을 주고받는 게 디귿과 막바로 결합되어 있는 게 뭡니까? 연결되는 게 이잖아요. 얘 의에는 음가가 없잖아요. 음가가 없기 때문에 디귿은 이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선행 형태에서 후 형태에서의 마지막 의문과 첫 의문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게 의문의 변동 현상이다. 그쵸? 이게 우리 현대 학교문법의 공시적인 관점에서의 지도 방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차이점, 근대에서는 중세가 아니라 18, 19세기니까 근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납니까? 형태소와 결합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옹기디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옹기디, 기본형 옹기다. 자, 그래서 어간이 옹기다에 보조의 연결음이 D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형태소 아닌가요? 하나의 형태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옹기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분명하게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중세국어, 현대국어 차이점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억구개음화. 기억구개음화는 자, 기억, 그 다음에 쌍기역이 이나 밤음이를 만나서 지읒지읒으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계신이 제신으로, 깊은이 지푼으로, 계집이 제집으로. 자, 제집으로 오타네요. 자, 그 다음에 시읒구개음화, 힘이 심으로, 그 다음에 해고가 셰고로, 혀와 셔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건데요. 현대 구개음화에서는 기억구개음화나 아니면 히읗구개음화는 보통 남쪽에 아직도 남아있죠. 형님을 가지고 형님, 성님 이런 식 남쪽에 남아있고요. 현대국어에서 인정하는 구개음화는 디귿구개음화 하나네요. 현대까지 들어와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건데 아까 그 차이점 분명하게 여러분들 인식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문법을 공부하냐 학술문법을 공부하냐 보통 저는 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학년 정도면 학술문법의 의문론을 국어학을 공부해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2학년 그래서 이기문 선생님의 교재나 이익섭 선생님의 교재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바라보는데 자, 이걸 2학년, 3학년 때 가르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국어 학술문법에서 바라보면 니은 국외음화가 나온단 말이죠. 학술문법에서. 그러면 니을이 니은이 이를 만나서 응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를 여름 플러스 여름, 이 플러스 이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은 국외음화가 나오는데 이 니은 국외음화는 제가 현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따로 설명을 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시오 플러스 이. 그래서 시. 어라, 이거 니은 국외음화하고 똑같네. 시오 시를 만나면 시. 그래서 샤와 사, 셔와 서, 쇼와 소, 슈와 수의 대립중화가 이루어지고요. 저렇게 발음이 바뀌면서요. 대립이 중화된다. 그 다음에 창고 1, 2 몇 개 바라보시면 창고 1, 2 국외음화 유형에 따른 환경, 디귿 국외음화는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고 기역과 히읗 국외음화는 어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니은 국외음화, 음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발음의 변화다. 니은의 저음 위치를 경국의 부근으로 이동시키는 음성적 변이만 일어난다. 그리고 어두에서 니은 국외음화 일어난 이후에는 니은이 탈락하는 변화가 일어나 둔 법칙이 일어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은 플러스 이. 그런데 얘가 이 발음이 변한다는 거죠. 음운 자체는 변하지 않고, 음운은 변하지 않고 발음의 변화를 말한다는 것. 여러분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두음 법칙의 영향에 의해서 무엇이, 제가 탈락되어 주는 것. 저 예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참고 2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 2에 해당이 된다. 15세기에는 치음은 존재하고 국외음은 음운도 존재하지 않고 음성의 변이음도 존재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15세기에는. 지읒, 치읒. 그 다음에 18세기 중반에는 지읒, 치읒의 음가가 변화되고, 음가가 국외음으로 변화되고, 18세기 중반에 이모음 앞에서 국외음으로 실현되는 때입니다. 이모음 앞에서 국외음으로 실현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 같은 경우는 15세기에 이중모음이었고요. 18세기 중반도 이중모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일어나는 게 19세기 정도에 일어났어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여러분들 조금 이따 문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디귿 국외음화 예외를 했는데 디귿 국외음화가 활발하게 적용될 때 이가 아닌 다른 모음이어서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다가 형태소 내부에서 디귿 국외음화가 사라진 후 이로 바뀌었다. 견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지금 방금 전에 이해 안 됐던 것들은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보기 1은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2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보기 1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2016년도 4점 문제입니다. 현대 국어 표준어에서 의문론적 칭의의 국외음화는 받침 디귿 티읕 또는 니을 티읕도 해당이 되는군요. 니을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에 어라 형식 형태소인데 어미가 빠져 있군요. 맞습니다.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미로 또는 반모미로 실현되는 경우 즉 형태소 경계 환경에서 나타난다. 형태소 경계 환경에서 나타난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9 플러스 2. 그쵸? 미다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소 경계에서, 즉, 이 형태소와 뒤에 있는, 미다지라는 형태소와, 이라는 형태소, 9 플러스 2라는 형태소. 그래서 이 아래는 명사 파생 접사고, 아까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전미사죠? 명사 파생 접사고, 위에는, 이는, 형태는 동일하나 부사 파생 접사에 해당이 됩니다. 부사 파생 접사든, 명사 파생 접사든 간에, 두 개의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디귿이 이와 만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구지가 되고, 그 다음에 미다지가 되잖아요. 형태소 경계의 환경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외음화는 다른 환경. 그럼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벌써 딱 비교되잖아요. 형태소 경계 환경, 다른 환경, 아하, 형태소 경계가 아니구나. 그럼 뭐죠?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걸 말하잖아요. 사실은 지문 분석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출제 관점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형태소 경계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유음화는 다른 환경 벌써 딱 대비되고 있잖아요. 그쵸?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되었는데 점차 그러한 환경에서는 국유음화가 적용되지 않게 변하였기에 현대 국어에서 어디와 같은 어용이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어에서는 국유음화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출현하여 18세기는 거의 완성이 되었다. 자음 아래에서 이가 되는 단모음화는 19세기 중반, 참 늦게도 나타났다. 자, 19세기 중반에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료 분석하는 거, 그 플러스 이가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그티, 그 플러스 에가 결합됐습니다. 끝에, 그 플러스 이가 결합됐습니다. 끝이, 그 플러스 에가 결합됐습니다. 끝에. 자, 그런데 19세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자, 뭐가 되나요, 여러분? 치가 나타났어요. 그쵸? 오호, 얘는 국유음화가 일어났다는 거네. 국유음화가 현재 일어났고요. 그런데 얘는 안 바뀌었어요. 끝 플러스, 자, 얘가 결합해서 끝에로. 그 다음에 얘는 국유음화가 계속 일어났군요. 얘는 국유음화가 다 일어나지 않았군요. 아하,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자, 이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해봐야 되겠고요. 디나며 먹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나며 먹디. 디나며 먹디. 이건 디나며, 지나며 바뀌어졌고. 얘도 이 두 개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디는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네. 아하, 두 번째. 자료만 분석해도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자료만 분석해도 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료만 분석해도요. 그쵸? 자, 작성 방법 한번 읽어볼게요. 작성 방법의 조건. 그리고 나서 해석은 쉬는 시간을 갖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기 2의 가를 참고하여, 기억에 대해 설명해라. 기억이 어딨냐? 자, 뭐죠? 다른 환경을 설명해라. 그 다음, 보기 2를 참고하여, 니은의 현상이 일어난 과정. 니은은 또 뭐냐? 어형이 변하네요. 사실 여러분들 참고로 이 두 번째, 니은의 관점은요, 벌써 출제가 2번이나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출문제만 바라보더라도 실은 이 두 번째 틀리고 싶어도 거의 틀릴 수가 없어요. 옛날의 문제에 비해서는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 복잡한 형태가 사실은 많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형태가 복잡해졌기에 더 쉬워졌다고 바라볼 수 있어요. 옛날엔 머릿속에 암기된 암기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이 돼야 됐는데 지금 요즘의 문제는 주어져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만 제대로 갖추고 있어도 해결이 된다는 말이죠. 쉬는 시간 갖고 계속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